안녕하세요. 5월 19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혜린입니다. 기존 진행자 한태호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제가 대신 함께합니다. 오늘 오전 기온 1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26도까지 올라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겠고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의 메마름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초여름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원주시장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게 지역 청년들이 달라질 원주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청년들의 질문과 제안을 선별해 시장 후보에게 전달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요. 강원교육청이 부산시와 제주도 평화학생 교류단을 시작했습니다. 평화학생 교류단 활성화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21일은 부부의 날을 기념해 원주시 부부축제가 개최됩니다. 원주 부부축제 부부수상 소식과 축제 개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5월 강원도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 여파로 일시적인 하강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1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기준 강원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5.9포인트 하락한 75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 역시 전월보다 전망지수가 하락했으며 전국적인 주택 경기 위축세가 관찰됐습니다. 어제 오전 강원 원주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날 오전 4시 43분쯤 강원 원주 소초면 수암리 인근에서 산불이 났으며 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진화대원 8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7시 35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당국은 0.1헥타르와 산당 3.3제곱미터가 소실한 것으로 추산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큰 미술시장인 2022 강원 아트페어가 이달부터 7월까지 춘천과 원주에서 나눠 열립니다. 참여 작가 34명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다른 지역 작가들의 참여가 늘어 지역 간 교류가 돋보이는 아트페어가 될 전망입니다. 오는 24일에서 29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며 원주전은 내달 17일에서 20일 치악예술관에서 이어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지역 청년들이 원주시장 후보 인터뷰를 위해서 일자리와 환경, 교통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대한 궁금증과 제안을 담은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한 내용인지,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원주시는 어떤 모습일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년생활연구회 조국인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대표로 있으신데요. 어떤 네.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원주 청년생활연구회는 우리가 나누는 한마디, 지역을 바꾸는 한 걸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네. 저희는 원주 청년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계에 새롭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포럼이나 워크숍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진 이야기들을 정책으로나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으다 보면은 꼭 정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깊거나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편하게 지역에 다시금 전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로컬 미디어를 통해서 팟캐스트나 영상 등의 콘텐츠 제작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시장 후보에 관해서 의견을 받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원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활동가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 저희 원주 청년생활연구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스타트업, 미디어 교육, 지역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전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이후에 또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지방 정부에도 전달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서로가 느끼게 되었고, 그때 함께 했었던 청년 단체들과 함께 어떻게 이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좀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원주투데이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원주시장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원주시장 지방선거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궁금한 점을 또 적어서 전달했다고 들었는데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5월 4일부터 10일까지 네. 청년뿐만이 아니라 시민분들에게 좀 원주시장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내용들을 받은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전달된 내용들을 또 다시금 시민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보면 청년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인 영상 콘텐츠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주시장으로 출마하시는 두 후보자분들을 모시고 영상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크게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청년이 직접 원주시장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는 형태로서 대학생, 청년 소상공인, 문화계 종사자 이렇게 세 분야의 청년들이 직접 출연해서 그 각 분야에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을 묻고 그다음에 후보자의 답을 듣는 파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아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원주 시민분들에게 이제 모은 질문들을 사회자분이 직접 후보자님께 대신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의견이 또 얼마나 모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주일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 그리고 홍보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부분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50여 명의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교통, 일자리, 균형 발전, 육아, 주택, 1인 가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좀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의견을 하나하나 받아봤을 때도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정말 진솔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받으면서 좀 느껴졌던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한 응답의 40% 이상이 교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는 원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좀 비슷하게 다들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제로 우리 청년 세대 아니면 시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이 어떤 것들인지 좀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청년층이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해서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원주 지역 청년층에게 과연 살기 좋은 곳일까 의문이 듭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을 때는 원주가 살기에는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살기에는 좋다고요? 네. 무슨 뜻일까요? 그게 약간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도 살기에는 좋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시금 여쭤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수도권과도 가까우면서 이런 영동 지역과도 가까운 이런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과 함께 원주가 어느 정도 도시의 인프라도 갖춰져 있으면서도 굉장히 가깝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농복합 도시잖아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원주에서 살기에는 참 좋다. 아무래도 이렇게
뭐 외부로 나가기도 편하고 네. 그리고 내부에서도 막 이렇게 복잡스럽게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바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살기에는 좀 적당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 도시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그러면 원주에서 계속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한 번 더 살펴보자면은 작년에 이제 원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던 설문조사에서 이제 청년들이 응답한 그 원주를 떠나고 싶은 이유가 1순위가 일자리이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문화여가로 나온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 원주 지역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의 삶과 딱 이렇게 맞닿아 있는 정책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청년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똑같은 직종의 일을 하더라도 수도권 대비 임금이 낮은 그런 열악한 환경을 부족한 임금의 일정 부분 보존해주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을 땐 창업을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창업을 하는 것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에도 살아남도록 후속 관리를 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하나의 그 분야에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주거 정책 역시도 현재 청년 1인 가구가 48%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그 주거의 정책 역시 1인 가구에게 정말 필요한 주거 정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는 맞춤의 딱 삶에 맞는 그런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비단 그냥 어떤 많은 연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청년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생활연구회 조국인 대표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부산과 제주 평화학생교류단을 시작으로 남북 평화체험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사업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시행되는 평화학생교류단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일까요? 예,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도이죠. 그래서 분단도인 우리 강원도의 평화는 생존의 문제인데요.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남북 간 관계가 경색되어서 남북 간의 교류는 당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이제 접경지로서 많은 그 분단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한 평화학습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면은 우리 민주주의와 평화의 학습터 그 역사의 현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은 전국의 다른 그 현장을 가보고 다른 도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의 그 분단 유적들을 둘러보면서 체험 학습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평화의 소중을 한번 배워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과는 작년에 MOU를 직접 체결을 했고요. 또 광주 제주교육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학생들 교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들이 선발돼서 활동할까요? 예, 저희가 영동과 영서로 나누어서 40명씩 80명 지금 학생 준비를 했는데요. 학생들은 다 이제 역사 동아리에 참가해서 활동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역사 교내 그 역사 행사에 참가했거나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이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일정이나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영동권 학생들 40명은 지난 17일 출발을 해서요. 오늘까지 제주도에서 지금 일정 진행 중입니다. 3일간 일정 진행 중이고요. 제주도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사의 아픈 그 상처죠. 4.3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4.3 유적지를 중심으로 이른바 이제 다크 투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유적지를 돌면서 체험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학생들은 특히나 양양공항을 이용해서 제주도로 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영서권 학생들은 다음 주에 원주공항을 통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6.25 전쟁 당시 피난 수도로서 기능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피난 학교도 남아 있고 또 임시 수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6.25 전쟁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 활동을 진행하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어제가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죠. 예. 5.18 체험관 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장소, 방문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이 진행될까요? 저희가 광주교육청하고도 학생교류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경에 광주의 학생들이 우리 고성에 있는 제진역 그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일원을 먼저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년도에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거든요. 내년에 광주 방문하면은 광주의 그 5.18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체험들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에 이제 묘소도 가보고 기념관도 가보고 거리를 거닐면서 그날의 흔적들, 민주주의를 향한 애칭 같은 것들을 몸으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살아있는 그 현대사 교육,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평화학생 교류단 활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 향후 운영 계획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는 유일한 분단도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래서 분단의 상처를 온몸에 이제 안고 있었고 또 그것이 어떤 이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갖 불이익과 차별을 감당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에게 평화와 교류 같은 것들은 생존의 문제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생각마저 사고마저 이렇게 옥죄는 그 분단의 유무를 물려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평화, 번영, 공존 이런 주인공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게 그러도록 이끌어가는 게 우리 교육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은 제진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평화교육,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직접 교류 같은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는 21일은 남녀가 둘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자 원주시에서 부부축제가 개최되는데요. 부부축제위원회 송이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원주 부부축제가 열린다고요. 어떤 축제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부부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가족의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알리자는 취지로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네. 매년 원주에서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축제를 실시합니다. 이날 수상자분들이 있는데요. 네. 수상자분들은 부부상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또 행복 가족상, 이웃분들과 소통하면서 행복을 드리자는 가족상입니다. 또 희망 부부상이 있는데요. 젊으신 부부인데 희망의 꿈을 전하는 전도사이고요. 장수 부부상도 있습니다. 98세로 건강하시게 멋진 삶을 사시는 분들로 선정했습니다. 이 축제가 언제 또 어디서 진행이 될까요? 네, 제20회 부부축제인데요. 네. 5월 20일 원주시청 백은아트홀에서 진행합니다. 네. 행사 일정은 야외 공연과 부대 행사로 기념을 직도 이루어집니다. 이 축제가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을까요? 20회째입니다. 20회라고 하셨죠. 네,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순서는 양해 공연도 있고요. 부대 행사로는 엽서,
공모전도 있고 네. 또 다양한 먹을거리, 악기 체험목, 꿀떡 체험 같은 이런 체험 행사도 있습니다. 또 기념식으로는 올해의 부부상, 엽서 공모전도 시상합니다. 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참여하는 방법은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공연장에 오시면은 부부 엽서 공모 전시도 볼 수 있고요. 네. 다육이의 식물 다양한 먹거리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품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네네 시상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지역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5월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부부 축제가 개최가 되는데요.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족은 사랑입니다. 네. 부모님의 사랑, 부부의 사랑, 또 자녀의 사랑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초대 말씀과 함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멋진 부대 행사로 부부축제를 개최합니다. 살아가는 가족, 부부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사랑으로 일깨우는 사랑의 손편지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부부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손잡으시고 많이 오셔서 즐거운 공연과 푸짐한 사랑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부축제위원회 송이단장이었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요. 내일은 다시 기존 진행자 한태호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박태경의 안녕 남겨드립니다. 고맙습니다.